안녕하십니까. 최영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ETF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확실성하에서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처음 시장에 입문하는 분들 중에서 로볼 ETF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로볼이라는 의미가 변동성을 낮춘 이러한 종목군들로 구성된 ETF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볼 ETF를 불확실성, 변동성이 있는 국면에서 이제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로볼 ETF들이 시장 변동성을 완벽히 방어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ETF 상품을 소개해 드리는데 변동성, 불확실성, 이런 부분, 이와 관련된 내용들만 말씀드려서, 혹시 이제 제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장을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골드만삭스에서 S&P 목표치를 5,100까지 상향 조정한 거에 봤듯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상승장 속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하락장, 이런 부분들이 도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당황을 해서 대처를 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감에서,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충분한 상품에 대한 숙지, 전략에 대한 숙지가 없으면 이러한 국면에서 대처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서 계속 이런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디디린 게 이제 1991년 9월 7일인데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제가 당시에는 주식시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주식 투자는 했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 이쪽 이후에 그래프가 나오진 않는데, 계속 상승했던 구간입니다. 거의 한 7년 정도 상승해서 주식시장이 1989년 4월 1일에 17.77포인트를 대세 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주식 고점을 뚫었을 때 당시에는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장교로 복무하는 동안에 주식시장은 잊기로 했었기 때문에 주식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고, 주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91년도 9월 달에 입사를 해보니까 1007포인트에 갔던 지수가 700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 92년 8월 달까지는 470포인트까지 왔는데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상당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그리고 당시에 교육을 받았을 때도 대부분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 상승장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못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들을 대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이때 당시에 신용거래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지금보다는 증거금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훨씬 더 높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더 하락해도 담보 부족이 나타나서 다음날 강제 매도를 반대 매매 나가는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매물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시 상승했지만,
그 94년도 11월 달에 그 고점을 찍고 다시 또 시장은 그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익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97년도 11월 달에 그 IMF 금융 IMF 그 구제금융 신청을 했고 이때 당시에 주가 지수는 그 코스피입니다. 360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세 저점을 찍었던 98년도 6월 20일 날은 277포인트였는데 이 97년도 그러니까 87년도 1월 달에 그 254포인트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간으로 보면은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또 이전 저점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두 번의 그 여러 차례 이런 그 하락 사이클을 겪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그 리스크에 그 대처할 수 있는 그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이후에 제가 그 펀드 운영을 할 때는 그 망가진 소위 그 망가진 펀드를 그 제가 그 회복시키는데 그것으로 좀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간 리스크 그러니까 시장이 그 예상치 못하게 급락을 하면 그 많은 초심자 그 투자자들께서는 그 많이 당황을 해서 자칫 그 투자 실수로 그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시켜주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그 이런 그 하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인기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장에서 당장 오늘 상품을 또는 주식을 사서 내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줘야 좋은 것이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제 하락장에 대비해서 자꾸 그 이런 그 상품들을 소개를 하면 어떤 분들이 뭐 그 좋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높아신 그리고 우려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오해하지 않으시고 이 상품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그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최근에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 주식시장이 그 계속 오늘도 뭐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내면을 보면은 그 리스크 선호도가 지금 리스크 애퍼타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선호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현재 그 대형주 전략을 그 구사하는 그 ETF들을 보면 그 실질적으로 7월 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로볼 전략이 그 사실은 그 최고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베타는 그 최악의 그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대표하는 S&P 그 하이베타 SPHP와 S&P 로볼 그 ETF의 그 비율을 상대 비율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리스크 애퍼타이트가 그 강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지금 그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뭔가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의 그 리스크에 대한 욕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상황에서 혹시 그렇다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베타의 시대는 끝난 거냐 이런 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미래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그러면은 뭐 S&P 로벌 ETF를 사는 건 어떨까? 이런 그 전략으로 그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로봇이 기본적으로 그 하락 국면을 그 방어해 줄 것인지 여부는 로봇과 관련된 그 상품들의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어느 정도 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그 이와 그 대표적인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로봇을 대표하는 그 SPLV를 먼저 그 살펴보겠습니다. 이 펀드의 그 기초 지수를 구성하는 방법은 그 매우 간단합니다. S&P 편입 종목 가운데서 그 변동성이 가장 낮은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그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그 가중치를 그 부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구성을 해서 그 현재 이제 그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초 이후에 13.5% 수익률을 올렸고요. 1.30%의 그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S&P 그 500 지수는 그 18.15% 기록을 했고요. 상승했고요. 뭐 오늘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왔겠죠. 그 배당 수익률은 그 1.27%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그 S&P LV는 베타와 그 변동성에 대한 그 대비를 하면서 이에 따른 대가를 그 많이 치르면서도 S&P 500 대비해서는 현저히 그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 변동성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 SPLV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그럼 어느 정도 내가 그 방어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고의 성과를 보이는 그 로볼 ETF는 실질적으로 로 변동성을 그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가끔은 그 투자자들이 또 그 로볼과 그 배당을 그 혼동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미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과 함께 그 변동성을 그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종목군들을 뽑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 변동성과 관련된 그 상품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그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에 관련된 그 종목들을 그 선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선정한 기준은 올해 연초에 그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로볼 ETF 가운데서 수익률이 가장 종목군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글로벌 X 슈퍼 디비den드 US 그 ETF입니다. 이 상품은 그 티커는 DIV입니다. DIV는 그 로블과 그 고배당 전략을 그 결합한 그런 상품입니다. 운영처랑은 걸 일관된 그 배당을 실시하는 그 기업은 그 변동성이 낮다라는 그런 그 인식하에 그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그 올해 어제까지 이제 수익률을 뽑아본 건데 그 15.7% 그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는 17.8% 그 상승한 것이죠. S&P 500에 비해서는 다소 그 수익률이 부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락 국면에서는 그 DIV가 이 로벌 전략이 그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습은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그 하락 국면에서 그 많이 방어를 해주지 않았다. 이런 그 느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그 베타 개수는 그 1.7입니다. 그 연간 변동성은 거의 한 28%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 인베스코 S&P 하이 디비den드 로우 볼러틸리티인데요. 이 상품도 로볼 상품 중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SPHD로 티커가 되어 있는데요.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에 비해서는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품은 지수가 하락할 때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이 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상품은 이 상품은 실질적으로 이제 최고의 배당을 해주는 이런 종목군들을 75개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동성은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낮은 순서대로 다시 50 종목을 뽑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3.13%입니다. 시장 변동성보다 변동성은 시장보다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변동성은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 SPDR 러셀 1000 그 로벌 포커스 ETF인데요. 그 티커는 그 원V입니다. ONEV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품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하락할 때 그 상승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국면에서는 같이 동반 하락을 했고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방어를 해줬다라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이 상품은 그 변동성 이외의 그 기준에 그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셀 1000 지수를 그 구성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뭐 밸류, 사이즈, 퀄리티와 같은 팩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400종목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연초 이후로는 그 18.2% 상승했습니다. S&P 500보다 그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다른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상품과는 달리 그래도 비교적 그 하락 국면에서 그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익률을 거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그 SPDR MSCI USA Strategic Factor ETF인데요. 이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ONEV와 마찬가지로 멀티 팩터를 그 적용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 밸류, 퀄리티, 그 변동성 등의 그 팩터를 고려해서 600개 종목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상위 그 ETF 가운데에서 이 상품만이 이상하게 또 스파이 대비해서 그 플러스 알파 값을 그 창출했습니다. 아마 베타가 그 낮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베타라는 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3년간 그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그 배당 수익률은 그 1.44%이기 때문에 금리와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장기적으로 보면 플러스 알파 값을 그 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그런 상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상품들을 그 제가 소개는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품들을 그 정리를 해보면 그 표와 같습니다. 이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물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은 종목도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그 중요한 것은 그 투자자들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제로 베타를 그 완화시켜 줄 수 있는지를 그 확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로벌 그 종목들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 변동성, 연간 변동성입니다. 스파이 대비해서 연간 변동성이 그 낮은 그 상품들이 몇 개가 있느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SPLV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FLLV 정도가 그리고 뭐 QUS 요 정도가 그 시장 변동성보다 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수익률은 그 시장 변동성보다 낮기 때문에 수익률은 또 그 적습니다. 낮습니다. 당연히 뭐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베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낮으니까 뭐 베타도 낮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그 베타가 또 낮은 것은 아닙니다. SPLV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또 그 S&P 500과 그 베타는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성을 시장과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알파 값을 그 창출하는 상품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그 특이합니다. 그게 바로 FLLV인데요. 이 상품은 그 러셀 1000 지수의 그 업종 비중에 맞는 그 거의 그 일치하는 그런 액티브 운용 상품입니다. 1.46%의 그 배당률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수익률은 그 14.92%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보다는 뭐 낮은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서 FLLV 상품이 그 중요한 것은 그 일관성입니다. 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아까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은 그 S&P 500과 그 거의 비슷하고 변동성은 그 S&P 500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그 적게 감소하면서 수익률은 거의 대등한 그 수익률을 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 로블 상품들보다는 그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샤프 비율도 1.02로 상당히 그 높습니다. 샤프는 아시겠지만 리스크 한 단위를 그 감내할 때마다 돌아오는 그 수익률인데 이 보상이 더 큰 것이죠. 그 베타는 또 시장보다 어쨌든 그 낮고요. 그리고 1.09라는 그 높은 알파 값을 창출합니다. 다른 상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그 특이한 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FLLV를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변동성 국면에서 우리들은 대부분 이 머릿속에서 로볼을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볼러틸리티의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이 FLLV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방어 능력이 있다. 이 정도로만 그 감안을 하시면 그 기억에 담아 두셨다가 시장에 이제 혹시 그 변동성이 그 높아질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는 한번 이런 상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입을 고려해 본 시어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품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추천을 제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 그 낮은 그런 종목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시장 변동성을 방어해주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고요. 이 상품들은 제가 이제 뭐 추천을 목적으로 해서 그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변동성이 우려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 전략에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이러한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그 변동성과 관련된 그 상품을 소개해 드린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제 유튜브에 대해서 너무 그 반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